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1년부터 개정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관련해서 개정되는 사항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과 함께 봐주시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계신가요? 1년에 딱 4만원만 소득이 있어도 최소 1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무급휴직을 쓰신 분들,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과 같이 소득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과 신청 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최대 300만원까지 주는 근로장려금을 2021년부터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에 연계된 소득지원제도를 말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의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구분은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그리고 헛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요.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수령 요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요건과 두 번째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구분에 따라서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헛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금액 3천만원 미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금액 3,600만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소득요건 외에도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되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판단할 때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다만 보유 중인 부채 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차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산정한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거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직전에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되고요. 반기 신청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나눠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1년에 2번 신청하는 이 반기신청 중에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 같은 경우는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의 경우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반기 신청 같은 경우는 6개월을 기준으로 일단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근데 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결국에는 2020년 1년 전체의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까지의 소득이 늘어서 1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준 금액을 넘어간다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받았던 원금만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반기 신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받을 그 총 금액의 35%를 미리 지급해 주는 제도이고요. 이 금액이 만약에 15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기 신청을 통해서 전체 받아야 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데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 400만 원까지는 총 급여액의 400분의 150의 비율로 지급이 되다가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에는 최대 150만 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900만 원을 넘게 되면 오히려 최대 지급액인 15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의 1100분의 1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차감돼서 지급받게 됩니다. 헛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총 급여액 구간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는 단독 가구와 유사한데요. 총 급여액 700만 원까지는 총 급여액의 700분의 260의 비율로 점차 증가하면서 지급이 되다가 총 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지급 금액인 260만 원이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14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인 26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초과하는 총 급여액의 1600분의 2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인데요. 800만 원까지는 총 급여액의 800분의 300의 비율로 근로장려금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급이 되고요. 총 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이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근데 총 급여가 1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근로장려금 300만 원에서 총 급여액 중 1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900분의 3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해서 지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총 급여액에 비례해서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근로장려금이 최대 금액에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총 급여액이 더 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ARS 신청 방법, 두 번째는 모바일 홈택스, 그러니까 손택스라고 하죠. 손택스를 신청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홈택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 인증번호를 우편 또는 문자로 받으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활용해서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1544-9944로 전화를 하셔서 장려금 1번 눌러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신 후에 동의하시고 신청 1번을 눌러주신 후에 연락처 및 장려금을 수령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에서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실행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에 신청하기를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 제출을 선택해 주시고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 신청하기 선택 후에 신청 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편안한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